안녕하세요. 저는 진락입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약혼녀 소환유에게 코를 찌르며 욕을 먹고 쓰레기처럼 집에서 쫓겨난 무능한 대릴사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가진 의술은 염라왕마저 물러나게 할 만한 경지라는 사실을. 방금 병실에 들어서자 강성 100억 재산의 여성 총재 송지훈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운이 좋군. 나를 만난 걸 보니 한독이 이미 오장육부 깊숙이 침투한 상태였다. 다른 의사였더라면 벌써 장례 준비나 하고 있었을 상황이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회춘수로 경락을 소통시킨 뒤 태극신침을 꺼내 도끼의 기운을 몸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진락. 이 불량배가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비명이 조용한 병실을 깨뜨렸다. 소환유가 획 달려들어 역겨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다. 그녀 눈에는 제가 송 총재의 피부를 만지는 것이 추행으로 보일 뿐이고 제가 꺼내는 침은 사람 해치는 흉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 뒤에는 해외 유학파 엘리트라 자처하는 조자항이 따라와 있었는데 이 녀석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를 내려보며 말했다. 낡은 바늘 몇 개 들고 병을 고치려 하다니? 그야말로 의학계의 수치다. 저는 쓴웃음을 지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송 총재의 생명운만 굳건히 지켰다. 그리고 소환유에게 단호히 말했다. 송 총재는 심폐소생 후 생긴 스트레스성 쇼크 상태다. 혈맥을 잠그지 않으면 한독이 역류해 대라금선이 와도 살릴 수 없다. 하지만 조자항 이 바보는 하버드 의대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세우며 송 총재를 단순한 쇠약 상태로 여기고 심장 강화 주사를 놓으려 들었다. 저는 조자항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속으로 역겨움이 밀려왔다. 조 의사, 먼저 자신부터 걱정하시지. 간화가 왕성하고 방귀 잦은 체질인데 자기 몸도 못 고치면서 남을 고치려 들다니? 숨겨진 병통을 간파당한 그는 얼굴이 순식간에 간색처럼 붉게 물들었다. 소환유는 여전히 남편을 들며 저를 쫓아내려 하고 제가 소가를 망치게 할 거라 입에 달고 살았다. 이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졌다. 저는 마지막 한자로 신침을 쥐고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다. 오늘 이 마지막 침은 반드시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필시 죽고 만다. 그들이 한 걸음씩 다가오며 압박해오는 와중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이 마지막 침을 놓고 송지훈이 눈을 뜨는 순간 이 눈높이 낮춰보는 놈들에게 진정한 신의가 무엇인지 이 도시 모든 명문가가 머리를 숙이는 진짜 거물이 누구인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겠다. 소환유의 역겨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자 내 마음속 마지막 한 조각 온정마저 완전히 식어버렸다. 예전의 맹세들은 이 순간 한없이 아이러니하게만 느껴졌고 그녀 눈에 나는 언제나 밥그릇만 얻어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대릴사위에 불과했다. 진락. 언제까지 이럴 셈이야. 소환유의 호통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고 의심의 여지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녀 곁에 조자항은 더욱 심해져 정의로운 척하는 표정으로 경비원들을 지휘해 나를 끌어내려 했다. 나는 차갑게 그들을 훑어보았고 손끝에 쥔 태극신침이 가볍게 떨렸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송지훈이 걸린 건 희귀한 한독이며 이 마지막 한자로 침이 생명을 붙잡는 핵심이라고. 하지만 돌아온 건 조자항의 폭소뿐이었다. 그는 내 술법을 미신이라 매도하며 자신이 하버드에서 가져온 기기와 약물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소환유의 환심을 사려고 대중 앞에서 나를 비웃으며 내가 이 병실 바닥 타일 한 장 값도 못 번다고 조롱했다. 좋다. 너희가 학력에 그토록 집착한다면 내가 굳이 여기 남아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겠군. 나는 남은 은침을 거두고 문을 밀고 나섰다. 병실을 나서기 전 핏기가 하나도 없는 송지훈을 돌아보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이 침을 뽑거나 함부로 심장 강화제를 주사한다면 한독이 심장으로 치달아 내 스승이 직접 산에서 내려와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병원 복도를 걷고 뒤에서는 소환유가 안도하는 한숨소리와 조자항의 의기양양한 자랑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골칫거리 하나 쫓아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권력 정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을 닫아버린 줄도 모른다. 내가 병원 정문을 나서는 그 순간 뒤에서 귀를 찌르는 경보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알고 있다. 그 자작자작 잘난 조자항이 결국 그 마지막 침을 건드렸음을.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돌아와 달라 애원한다 해도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정도로는 택도 없다. 너희가 나를 무능한 폐급이라 부른 이상 이 도시 모든 명문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내 신의 정체가 각성하는 그 순간 강성 진짜 왕이 누구인지 말이다. 그 한마디 여보는 정말 온 병원이 떠나갈 듯했고
복도의 간호사들까지 고개를 돌려 구경할 정도였다. 나는 속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소환유, 이 고결한 백도마저도 결국 소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무능한 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구나. 나는 느긋하게 일어나 바지 먼지를 털고 불꽃이 튈 듯한 그녀의 눈길을 무시한 채 다시 병실로 들어섰다. 이때 송지훈의 얼굴은 청자색에서 새하얗게 변했고 심전도의 맥박은 거의 일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미약해졌다. 방금까지 잘난 체하던 정많은 손이 떨려 주사기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그저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비켜라, 살릴 기운까지 막지 말고. 나는 그를 가볍게 밀치고 은침을 거머쥐자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실력을 숨기지 않고 몸속 진기가 손끝을 따라 침끝으로 흘러 들어갔다. 태극신침, 구전회항. 내가 침을 놓는 속도는 가히 눈부실 정도로 빨라 현장 의사들은 내 모습조차 제대로 쫓아보지 못했다. 마지막 한 자루 침을 생명열 자리에 정확히 꽂자 움직임이 멈췄던 은침에서 미세한 윙윙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소리와 함께 차갑기만 했던 송지훈의 몸에서 검은 한도 기운이 가닥가닥 스며나오며 몸 밖으로 배출됐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와중 침대 위 그녀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황급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지? 송지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순간 온 자리가 적막해졌다가 이내 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소환유는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보며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온통 믿지 못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담담하게 침 주머니를 정리한 뒤 멍에 있는 아내를 향해 눈썹을 살짝 올렸다. 사람 살렸으니 방금 약속한 일 잊지 마라. 오늘 밤 집에서 기다릴게. 명문가 거물들이 구원자를 만나려고 병실로 달려드는 모습을 뒤로 한 채 나는 계단 사이로 사라졌다. 강성의 세상 판도를 뒤흔드는 이야기는 아직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소환유의 예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씁쓸한 조소만 느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당장 쫓아내고 싶어 했던 약혼녀가 이제 100억 자산을 가진 송지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비굴해져 있다. 진락,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너는 언제까지 장난칠 셈이야. 소환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 뒤에 있던 이른바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패배한 수탉처럼 기기에서 계속 깜빡이는 붉은 불빛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당황할 뿐이다. 조자항 이패급은 방금 내 신침을 뽑을 때는 그토록 잘난 체하더니 이제 쏟아져 나온 한독에 놀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복도 긴 의자에 여유롭게 기대앉아 다 못 마신 탄산음료 캔을 손에서 흔들었다. 그녀에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나 진락 말고는 끊어진 생명의 끈을 다시 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내가 나서주길 바란다면? 좋다. 하지만 규칙은 내가 정한다. 소환유가 화가 치밀어 어쩌지 못하면서도 억지로 참는 모습을 보니 3년 동안 쌓였던 울분이 절반 정도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녀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자기 만들기 계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녀 눈 속의 수치와 분노는 날 제로 태울 듯 했지만 어쩔 수 있겠는가? 지금은 소가와 이 병원이 이 무능한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처지다. 마침내 병실 안 모든 의료진이 충격에 빠진 시선 속에서 이 고독한 소가 대표이자 하버드 의대의 천재 여성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은 뒤 목구멍 깊숙이에서 수치스러움이 극에 달한 그 소리를 짜내었다. 여보. 이 한마디 여보는 억지로 내뱉은 것이었지만 나에게는 이 게임이 역전되는 서막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음료수 캔을 버리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병실로 발을 들였다. 아내가 먼저 청했으니 남편인 당연히 진정한 신의의 술수를 보여줘야 마땅하다.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술의 정상이 무엇인지 한번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다시 뒤집으면 비가 되는 경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 소가 저택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귓가에는 끝없는 다툼 소리만 가득했다. 송지훈을 살려낸 일로 소환유가 나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줄 알았건만 기다린 건 더욱 심한 굴욕뿐이었다. 소 노인은 나를 보자마자 눈빛이 밝아지며 급히 자리에 앉으라 권했고 심지어 탁자를 치며 내일 당장 소환유와 혼인신고를 하라고 엄명했다. 노인의 조급한 모습을 보며 나는 자조적인 웃음만 지고 소파에 나른하게 기댔다. 노인만은 나의 가치를 알아봤지만 그의 잘난 체하는 아내와 딸은 눈이 먼 듯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무능한 놈이랑 혼인신고를 하라고? 죽어도 싫어. 소환유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귀를 따갑게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녹색 비단 옷깃을 만지며 길가의 쓰레기를 보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들 눈에는 합쳐 200원도 안 되는 내 옷차림 자체가 죄인 듯 했다.
서로 맞짱을 치며 나를 시골 촌놈이라 깎아내리고 예의도 없고 배경도 없으면서 감히 고귀한 그녀를 넘보려 한다고 비웃었다. 심지어 노인이 내 기품이 남다르고 자세가 바르다 칭찬한 말마저 모녀 두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권력과 재물에 눈이 먼 모녀를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서글픔이 밀려왔다. 나 진락은 세상 최고의 의술을 지녔고 진기로 몸을 보호하며 타고난 운명마저 귀하기 그지없다. 예전 노인이 직접 산까지 찾아와 내려오라 애원한 것도 내 이 손으로 소가의 닥칠 파멸의 재앙을 막아달라 부탁했기 때문이다. 소가 사위가 되라고? 너희 스스로를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니냐? 나는 차갑게 콧웃음을 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소 노인은 당황하며 급히 나를 붙잡고 따로 돈을 주며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때 소환유의 까칠한 어머니는 뒤에서 침을 뱉듯 말하며 당장 가난한 시골로 돌아가라고 윽박질렀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들의 무지하고 추한 얼굴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소가의 큰 재앙이 닥치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라마. 그때 이 저택을 다 부수고 무릎 꿇고 애원해도 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소매를 휘휘 뿌리고 씩씩하게 소가 저택을 걸어 나왔다. 이렇게 진짜 신같은 인물을 억지로 쫓아낸 이상 앞으로 강성 최고 명문가들과 100억 자산 총재들이 막대한 재물을 들고 내 발밑에 무릎 꿇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라. 그때 가서 소가 따위가 세상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테니.